디지털 건강 플러스. 현대인들은 요즘에 장수 시대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죠. 그 궁금증을 전문의를 모시고 다양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신삼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탄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노화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고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피부 탄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또 맞습니다. 시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먼저 그 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노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단순히 주름살이 한두 개 늘어나는 게 피부 노화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니까 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적인 과정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10대, 20대, 50대, 70대 자연적으로 변해가잖아요. 네. 이렇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적인 과정을 자연적 노화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노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신가요? 뭘까요? 아시잖아요. 햇빛입니다. 햇빛. 아, 네네네. 네. 자외선은 우리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실외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피부는 굉장히 차이가 커집니다. 아, 네. 그만큼 피부 노화에서는 그런 자외선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이 되고 또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흔히 이제 밖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피부가 타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외선으로 인해서 노화가 더 빨리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피부 노화는 자외선과 밀접한데요. 자외선을 우리가 쪼이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선크림을 잘 바르고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가도 우리한테 필요한 충분한 자외선을 쪼이게 됩니다.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자외선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를 같은 나이에 비교를 해보면 네. 아주 차이가 큽니다. 외국 사람들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그 율이 훨씬 높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한테 갖고 있는 자연적인 자외선 차단제가 바로 멜라닌 세포입니다. 네네. 이 멜라닌 세포는 백인보다는 우리 황인종, 흑인 갈수록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높아지고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햇빛을 쬐어도 백인들은 자외선에 의한 노화가 훨씬 빨리 오고 네. 우리나라 또 우리 민족들은 그만큼 덜 노화가 오지만 같은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밖에서 일한 사람과 사무직에서 일한 사람은 그만큼 빨리 늙어 보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연히 이제 10년 전 사진이나 20년 전 사진을 보면 와, 내가 이렇게 젊었다니 이런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서 과연 우리가 노화가 몇 세부터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예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18, 19이 아주 이뻤습니다. 네. 네. 자연적으로 이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그게 정책에 와서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2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꽃다운 청춘이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전성기이고 예. 그때부터 노화가 서서히 시작된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나 쉽게 잘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노화가 찾아온다는 게 과연 이제 주름살이 하나 늘어나고 흰머리가 하나 이렇게 생기고 이게 노화의 변화의 시작인지 또 어떤 부위로 어떤 순서로 시작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 궁금하시죠? 예. 18살이 지나고 20살이 되면 이쁜 대학생인데 네. 가만 보면 어딘가 좀 변해요. 어딜까요? 네, 글쎄요. 눈입니다. 눈. 네. 눈 주위가 가장 먼저 변하는데 특히 눈밑이 꺼지기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눈 주위에는 볼륨이 아주 적습니다. 어떤 볼륨이요? 지방이죠, 지방. 네네. 우리 지방, 특히 얼굴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방인데 네. 그 지방량이 가장 적은 부위가 눈입니다. 그래서 피부, 눈의 변화가 가장 심한데 눈밑이 먼저 꺼지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 노화를 더 심각하게 만든 것이 피부 밑에를 받치고 있는 지방들이 줄어들게 되면 아하. 그 지방이 꺼진 만큼 피부도 같이 꺼지면서 네.
이 노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팔자주름, 네. 신경 쓰이지죠. 그다음 뭐 흘러내린다 뭐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쓰잖아요. 예. 네. 그 흘러내린 가장 많은 양이 지방입니다. 아, 네. 그래서 피부의 양은 아주 얇은데 쉽게 말하면 풍선이에요. 네. 피부는 풍선이에요, 풍선. 풍선에 바람을 넣어준 그 바람, 지방은 바람의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바람이 빠지면 피부가 아무리 탱탱해도 꺼져 보이죠. 그렇죠. 처져버리죠. 네네. 예. 그래서 피부가 점점 흘러내리는 것은 지방이 줄어든 순서대로 꺼지는데요. 눈밑, 볼, 관자 이런 부위가 변하고 지방이 흘러내려서 쌓이는 부분은 눈밑, 눈을 싸고 있는 눈밑 지방, 그 다음에 우리 팔자, 입가의 네. 팔자, 그리고 심술보죠. 아, 이 심술보에는 또 깊은 지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 어떤 지방이죠? 예. 피부 밑에 있는 지방 말고 심부에서 나오는 지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아주 단단한 지방인데 음. 얘가 심술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또 다른 지방입니다. 네. 그래서 노화를 우리가 어떤 게 노화예요 할 때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잡티,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것도 피부의 노화긴 하지만 네. 가장 심각한 노화는 꺼지고 처지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꺼지고 처지는 그런 탄력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떻게 현대인의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보완이 되고 치료가 되는지도 저희가 서서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그러면은 노화 방지에 좋은 음식이라든가 또 생활 습관 이런 게 필요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노화 방지에 뭐 등푸른 생선, 예. 토마토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또 좋은 습관이나 음식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좋은 음식은 뭘까요? 노화를 치료하는 과정에 이걸 억제하는 것이 항산화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자연적인 항산화제는 우리가 세포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프리 레디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화기를 억제하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그걸 섭취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등푸른 생선, 뭐 토마토 이런 여러 과일들, 비타민 C가 풍부한 한마디로 그런 야채 과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 네. 다 알고 계신 이런 자막에 나오죠.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시면 습관에서 또 네. 음식으로서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막 혁신적으로 바뀌어지고 완전히 막 노화가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쓰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제 보완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그 역할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저 시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음식과 운동을 해서 하는 스트레스를 풀고 항산화 역할을 하는 다양한 생활 습관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없이 레이저만으로 젊어질 수 없죠. 네네. 레이저는 이걸 도와주는 건데요. 지금은 다양한 그런 치료 방법들이 타겟별로 달리 나옵니다. 레이저라는 것은 한 가지 타겟을 치료하는 것이 레이저입니다. 네네. 한 가지 레이저가 모든 걸 치료할 수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거, 또 멜라닌 세포, 기미 잡티만 타겟으로 하는 거, 네.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 지방세포를 재생하는 거, 더군다나 지방을 유지하는 그런 탄력 섬유를 만들어내는 거, 이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나이에 있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레이저가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네. 아,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맞습니다. 또 네. 제가 듣기로는 마른 사람과 뚱뚱한 사람은 이제 지방의 차이가 아까 강조를 하셨듯이 네.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뭐 다르게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죠? 기미 잡티 주근깨 제일 많이 하는 누구나 관심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게 다 피부 노화라고 치료를 한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복합으로 나온 게 최근에 IPL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한 가지 타겟만 치료했지만 얘는 필터만 바꿔주면 그 파장별로 다양한 타겟을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한 가지로 여러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아주 예. 히트를 쳤죠. 예. 그렇지만 그런 색소나 혈관을 치료한다고 해서 우리가 탄력, 팔자주름이나 처진 거, 꺼진 거, 또 주름 이걸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군요. 예. 아니 타겟이 다르죠. 예, 예. 예. 그래서 색소, 혈관을 치료하는 그런 일반적인 노화에 대한 치료 레이저가 있는데요. 네. 탄력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활 습관, 음식, 또 운동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아, 예. 네. 콜라겐을 자극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흘러내린 지방, 뭐 흘러내리면 어디 쌓인다고 했죠? 입가나 이 팔자주름 밑에 네. 심술보, 심술보. 턱선 다 이렇게 네. 쌓이거든요. 이미 쌓인 지방을 예전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지방 흡입을 했어요. 네네. 흡입을 하면 이게 이 잡고 있는 콜라겐 끈들이 떨어져 버리니까 볼륨은 빠졌는데 피부가 쭉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얘를 볼륨을 노화된 주름, 지방세포를 줄이면서 이거를 달라붙게, 한마디로 줄이면서 달라붙게, 땡기게 위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실로 잡아 당기는 이런 치료를 해왔습니다. 음. 근데 그 실이 녹아버리면 6개월이면 다시 원래로 떨어져 버려요. 아, 네. 예. 근본적으로 자신의 피부의 콜라겐들을 만들어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탄력 치료 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레이저 치료를 받기 전에 나 정말 뭐 병원 공포증이 있어, 뭐 너무 아프다더라, 뭐 이래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통증 부분은 어떤가요? 그러시죠? 네. 저도 치료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통증 때문에 못 합니다. 음. 예. 저도 예민해요. 그냥 아픈 건 정말 못 참아요. 아, 원장님이요? 예.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프지 않은 것만 골라서 하는데 네네. 우리가 치료할 때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음. 예. 우리 피부 치료할 때 아프잖아요. 피부에 열을 가하면 아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혈관 주사 넣을 때 아프죠. 그렇죠. 혈관을 뚫을 때 아파요. 음. 그 두 개가 이 통증을 우리가 인식하는 두 사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피부를 치료할 때는 아픈 걸 감소를 해야 되고요. 네. 또 혈관 치료할 때 아픈 걸 감소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민한 사람 하지 말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신 분은 마취 연고를 발라서 치료를 하고요. 네. 마취 연고로도 안 되면 잠깐 주무시는 수면 마취. 수면 마취도 예, 합니다. 그렇게도 하군요. 예, 우리 네. 내시경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네, 네, 네. 예, 거의 뭐 부작용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사람 어떤 심리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맞춤형의 시술이나 치료가 되니까요. 걱정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레이저 치료의 효과의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이제 보톡스 맞으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실로 당기면은 그것도 이제 실이 높기 때문에 6개월 간다. 이렇게 했는데 레이저는 어떤가요? 타겟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야외에서 운동하거나 일을 하시거나 한 뒤에는 기미 잡티가 생기죠. 이거를 치료를 해놓으면 사실은 효과는 계속 갑니다. 네. 근데 생활 습관에서 다시 햇빛을 보기 때문에 또 만들어지는 또 거죠. 생기죠. 예. 한 번 치료하고 실내에서 계신 분들은 1년, 2년 갑니다. 네. 효과는 지속이 되지만 이게 외부 환경, 노화의 원인에 노출이 되면 다시 만들어지는 건데요. 네, 네. 탄력에 있어서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아. 이따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탄력 치료는 어느 부위에 타겟을 치료하는가에 따라서 네. 지속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톡스가 6개월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사를 보톡스의 근육을 마비를 시키면 우리 근육이 스스로 회복되는 기간이 4개월이에요. 네. 4개월에서 5개월이기 때문에 그게 지나버리면 원래의 기능이 회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효과가 6개월 가는 것처럼 네. 우리 레이저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이 조직, 그 다음에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 이게 겹치는 시간이 또 치료가 필요한 시간이 되겠죠. 예. 네. 자, 그리고 어떤 뭐 부작용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어떤 그 좀 특이한 케이스 이런 것도 저희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부작용이 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예. 부작용은 너무 에너지를 많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줬을 때 부작용이 생깁니다. 네. 제일 흔한 게 화상이죠. 너무 네네. 뜨거워지거나 에너지가 많아지면 화상을 입은데 치료 타겟별로 우리가 얼굴에 타겟으로 하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얼굴에다 75도의 높은 온도를 쓰다 보니까 네. 이게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냉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뜨겁고 냉각을 하는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아프죠. 네. 예. 대부분의 지금 탄력 레이저는 피부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쿨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거는 시스템 레이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가 자동으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피부 밑에를 치료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치료 못했던 네. 지방 노화된 지방 세포를
줄이고 그거를 지탱하는 탄력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2층,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층을 치료하는 레이저는 네. 피부하고 그 밑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에서 통증을 느끼지만 여기서는 통증을 안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취를 안 해도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심술보를 해결할 수가 있죠. 피부를 치료하는 탄력 치료를 아무리 해도 심술보나 특선이 안 없어집니다. 네. 네. 하지만 그 밑에 지방층, 노화되고 흘러버리고 처진 지방을 줄이고 지탱하는 콜라겐이 재생이 되는데 이 치료는 아프지 않습니다.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처럼 타겟별로 통증과 통증이 없는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젊었을 때는 피부층, 더 진행될 때는 밑에 지방층, 네. 또 그 밑에 있는 근육층까지 아, 네. 이 층별로 타겟이 달라져서 예. 나이가 많으신 분은 다 해야죠. 근육층까지. 그렇군요. 그래서 탄력에 있어서는 진행이 되는 과정에 따라서 피부층의 타겟이냐, 지방층의 타겟이냐, 근육층의 타겟이냐 네. 이것을 다 해야 되냐. 이것은 노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네. 아, 이렇게 구분을 해주니까 손쉽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이제 상담을 해야 될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치료까지 잘 받고 시술까지 잘 받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다 바쁘시잖아요. 긴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바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지금까지 치료 못했던 지방층과 근육층을 치료하는 이 탄력 레이저는 네. 통증도 별로 없고요. 표시도 별로 안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바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어허. 효과는 즉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줄어들면서 딱 올라갑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얼굴, 목, 복부, 팔까지 이 지방이 흘러내린 부분은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